자, 우리가 이번에는 글로벌 매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장의 글로벌 매너에서는 1장의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 2장의 비즈니스 응대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국가별 매너와 레스토랑의 이용 시 지켜야 하는 매너, 이런 것들은 좀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서 첫 번째로 국가별 매너는 각 국가의 대표적인 매너와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특징 위주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의 이용 매너에서는 식사 매너의 기본 자세를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팁 매너의 출제 빈도가 가장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팁의 관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별 우리나라 아주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인내, 예절, 겸손을 커다란 미덕으로 여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저 일본에서 처음 비즈니스를 배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간과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잘 지켜주시지만 굉장히 시간에 철두철미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고요. 명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요. 명함을 주고받는 일이 흔하므로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우리보다 허리를 훨씬 더 많이 굽혀서 인사하시죠. 허리를 굽힐 때 상대방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굽히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즈니스 하시는 일본 분께서 집으로 초대한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굉장한 호의를 갖고 계신 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선물,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복도 등에선 왼쪽으로 서서 걷습니다. 방석을 앉을 때는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여기도 기모노 문화가 있잖아요. 그걸 입고 가장 편히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무릎을 꿇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책상 다리라든지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내밀고 앉으셔도 됩니다. 식사 매너 굉장히 중요하죠. 대개 일본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MZ세대들도 다 더치페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젓가락만 주로 사용합니다. 밥그릇은 반드시 왼손으로 들고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숟가락이 없느냐? 그건 아닌데요. 주된 사용 도구는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용 그릇이 고자라에 음식을 덜어서 먹고 남기지 않습니다. 좌석의 상석은 문의 반대쪽 안쪽에 있습니다. 주빈을 중심으로 윗사람이 좌우에 앉고요. 주빈은 반대쪽 문 쪽에 앉습니다. 밥을 더 먹고 싶을 때는요. 한술 정도의 밥을 남기고 청하는 게 예의고요. 술을 따르거나 받을 때 한국과는 다르게 한 손으로 받거나 따릅니다. 한국은 첨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일본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 등 뒤에서 이렇게 손바닥 치는 거, 이건 사실 한국에서도 많이 놀랄 수 있잖아요. 화합을 중요시하므로 노라는 대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선물은 흰 종이로 포장하지 않고요. 흰 꽃을 선물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은 짝으로 주는 것이 좋으나 사는 불행을 가져온다 생각해서 잘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은 사실 저희도 선물하기가 좀 불편한 거잖아요. 잘 선물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영화에서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대사가 아주 유명해졌었는데요.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자, 중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이죠. 중국은 집단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자부심이 강하고 대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상호 협동적인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상담 시에 히든카드를 잘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여유로워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다 우리 얘기를 이해하고 그들과 거래를 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요. 협정은 상호 이해에 기초해야 하고요. 서면에 의한 표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우정,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 이 관시를 맺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빨간색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선물은 빨간색 포장지 뭐 이런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도록 실용적인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식사 매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먹는다는 행위가 아니고요. 굉장한 비즈니스의 한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식이 남아야 충분히 준비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약간 남기는 것이 예의이고요. 이렇게 회전 테이블에 굉장히 많은 요리들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맛을 봐주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호스트가 건배를 청하기 전에 먼저 건배 제의하는 걸 좀 삼가 주시고요. 공용 스푼이나 젓가락을 이용해서 개인 접시에 덜어 드시는 거 좋습니다. 차 문화가 발달한 나라고요. 상대방의 잔이 빌 경우에 계속해서 따라 주십니다. 이거는 뭐 해서 자신이 드시고 싶은 만큼 드셔주시면 되고요. 계산은 테이블에서 직접 하고요. 사실 팁이 없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음주나 흡연은 사교의 최고의 수단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일단 받아주는 것이 예의이기도 하고요. 다만 음주를 하실 때요. 너무 과한 음주로 인해서 막 인사불성돼서 실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비즈니스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청색과 백색은 장례식을 연관하는 색이기 때문에 피하시고요. 벽시계, 탁상시계 선물은 하지 않습니다. 시계의 발음이 조옹의 발음의 끝을 나타내는 조옹과 발음이 같아서 구별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선물 자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 화폐나 기념 주화는 선물하지 않고요. 장수의 의미를 가진 거북이의 발음이 중국 욕설과 비슷해서 선물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세계 공통인데요. 손수건은 슬픔과 눈물을 상징해서 주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실용주의와 평등의식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문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유럽의 가치관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문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식사 시 개인 접시를 사용하고요. 먹을 만큼 공용 스푼으로 덜어서 먹습니다. 식사할 때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입니다. 대화할 때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침에 산책하다 눈이 마주쳤거나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탔거나 할 때도 아주 반갑게 인사해 주시죠. 그리고 팁 문화가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잊지 않고 상황에 맞는 팁을 지불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팁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문화권에서 생활하시다가 미국에 가면 이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코를 푸는 건 괜찮은데요. 기침이나 재채기 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그래서 입을 가리고 excuse me 하시는 게 좋고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 식사하는데 말 안 하고 밥만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총기 소지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여서요.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코로나 때 마스크 폐용이 우리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마스크 폐용했는데 마스크 폐용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손을 넣는다든지 이런 행동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을 유연하게 갖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국으로 가볼까요? 신사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전통과 질서, 복장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나올 때 항상 뒤를 보고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잡아줍니다. 코를 푸는 행동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재채기 하는 거 이거 똑같습니다. 여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여성이 먼저 타도록 해주시고요. 공식 만찬에서 여왕을 위한 건배를 하는데 그 전에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여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체 여왕의 집권이 오래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성에 대한 대우, 여왕에 대한, 왕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이 좀 각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우산을 펴는 것과 사다리 밑을 지나가는 건 굉장히 불길한 징조가 있다고 조심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영국과 미국은 또 아주 작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한번 가볼까요? 프랑스는 낙천적이고 다혈질이어서 쉽게 흥분합니다. 영국과 독일에 대한 화제는 사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유럽의 문화들이 막 다 뒤섞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사 속에서. 그리고 남녀 평등 사상이 굉장히 강하고요. 여성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친한 사이에는 뺨에 가볍게 키스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영어보다 프랑스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시민혁명을
혁명으로 그 구테타로 만들지 않고 혁명을 만들어낸 나라잖아요.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지 않고 갑자기 방문하는 것을 굉장한 결례로 생각하고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진다든지, 그 다음에 테이블 매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다는 행위가 단순히 허기짐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의 교류의 장이기도 하고 비즈니스의 장이기도 하고 생활의 일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테이블 매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에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행동하실 때 조심해 주시는 거. 이탈리아 가보겠습니다. 90% 이상이 로마 캐톨릭이고요. 국민들 대부분이 굉장히 강한 보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색이 강하고요. 고향과 가족 간의 결속이 강해요. 그래서 약간 한국 사람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고요. 외면을 정말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상당히 옷차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나 보면 굉장히 패션 산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들이잖아요. 일반 직장인들의 출근 룩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하고요. 조금 더 알게 되면 악수 대신에 포옹과 함께 뺨에 키스를 하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몸 동작이 큽니다.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굉장히 화려한 제스처를 쓰면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직함을 자주 사용하고요. 이름 없이 직함만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호칭을 잘 써주셔야 합니다. 낮잠 자는 습관이 있으셔가지고요. 4시 이후에는 방문을 좀 삼가 주시고요. 프랑스와 관련된 화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린 나라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나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나라의 해외를 방문하실 때는요.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그 나라의 중요한 부분, 그 나라에 어떤 것이 금기되어 있고 역사와 문화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나라를 방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이제 제스처 쓰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손바닥을 아래로 하는 경우에 중동은 오라는 거, 서구는 가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오케이 사인이 한국과 일본은 돈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프랑스 남부는 무가치함, 형편없어, 아무것도 없어의 뜻이기도 하고요. 미국 서유럽은 오케이이기도 하고요. 브라질, 중동, 러시아, 터키, 아프리카는 음란하고 외설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를 방문하실 때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을 좀 살펴보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V자도 앞으로 하느냐 뒤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욕설이 되기도 하고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안녕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최고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몸 동작을 한다든지 어떤 단어를 쓴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스처를 또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는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매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약을 해주시는 거. 이제는 우리나라도요, 예약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어떤 포털 사이트에 예약하면 바로 문자가 오는 시스템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전화로 예약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사전에 예약을 해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약할 때는요. 이름, 연락처, 일시, 인원, 식사의 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고요. 해외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급 레스토랑일 경우에는 반드시 정장을 배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방문하기 전에 예약할 때 문자가 옵니다. 슬리퍼 착용 안 됩니다. 어떤 복장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장을 반드시 챙겨가시는 것도 바람직한 매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약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혹여나 늦어지거나 변경될 경우에 미리 예약해 주십니다. 이제 레스토랑에 도착하면 입구에서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고 안내를 받겠죠. 예약을 했다고 마음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죠.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정중하게 안내받는 자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나 직원이 빼주는 자리가 상석이긴 한데요. 요새는 사실 의자 서비스를 안 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상석 위치를 확인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이 앉는 좌석을 빼주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매너입니다. 착석하고 나서 화장실 가는 게 좀 실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전에 미리 다녀오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주문할 때는요. 식사 시의 모든 행동은 손님을 초대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문은 여성과 초대 손님이 먼저 합니다.
남성을 동반한 여성은 남성에게 주문한 유래를 알려주어서 남성이 직원에게 주문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초대받는 경우에 지나치게 비싸거나 싼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이나 중상 정도의 가격 음식을 주문하시는 것은 무난합니다. 음식의 종류를 모르거나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다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식사할 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팔꿈치를 이렇게 테이블에 올리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매너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좀 대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너무 어렵거나 민감한 주제로 식사도 하기 전에 분위기를 잘못 만들 수 있는 주제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웃거나 크게 떠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원을 부를 때는 오른손을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나이프와 포크가 무언가를 이렇게 들고 가리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에서 화장 고치면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화장 고치는 건 화장실이나 보이지 않는 파우더룸이나 이런 곳에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립스틱 자국이 물잔이나 와인잔에 남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예의입니다. 냅킨 매너하고 나이프 포크 매너가 나오는데요, 우리 교재에. 자, 주빈이 먼저 펴면 함께 펴니다. 원칙의 냅킨은요, 우리가 예약한 사람이 4명입니다. 4명 전원이 착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펴는 것이 기본이긴 합니다만 주빈이 먼저 피면 함께 펴주시고요. 식사 중 자리를 뜰 때는 의자 위에 가볍게 놓고 가시면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테이블에 가볍게 놓으시면 되고요. 두 겹으로 이렇게 무릎에 접으셔가지고요. 입을 닫고 그 입의 이물질이 내 옷에 묻지 않도록 반으로 접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아이거나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는데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크 나이프는요, 여러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사용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나이프는 오른손, 포크는 왼손으로 사용합니다. 자, 식사 중에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식사를 마칠 때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지 않는다 해서 식기를 정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원분들이 이렇게 놓으시면 아, 식사가 끝나셨나 보다 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러 오시기가 조금 수월해지실 수는 있습니다. 자, 정찬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대로 진행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어떤 식사를 하냐에 따라서 좀 정리가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좌측에 빵, 우측에 물이 내 거다. 식사는 밖에서 안으로 한다, 기물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은 기물이 놓일 수도 있어요. 들어가는 식사의 종류가 많아지면 사용하는 기물이 많아지고요. 식사의 종류가 나는 피쉬 코스가 제외됐어요. 그러면 쓰는 기물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애피타이저, 습, 피쉬, 앙드레, 샐러드, 디저트, 음료 순으로 진행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팁이란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조그만 감사의 표시입니다. 미주 지역이나 유럽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기보다 약간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함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팁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적절성인데요. 팁을 주는 장소나 금액을 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팁은요, 내가 식사하거나 이용한 금액의 15%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보다 팁을 많이 주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요. 적게 주면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적절하게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미국에 갔었을 때 한 호텔에서 인종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동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올 때 그쪽 캡틴한테 동전을 이렇게 줬습니다. 너의 서비스가 굉장히 나쁜 서비스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또 땡큐 뭐 이렇게 하고 받더라고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안 주고 나와도 되는데요. 그 직원의 행동이 너무 무례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행동이라도 하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너무 훌륭한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더 많은 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더 좋아야 된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팁을 관례보다 적게 주어도 되고요. 그 이유는 반드시 설명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한테 제공한 서비스가 이만저만해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팁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업주,
명백하게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무례한 서비스를 했을 때는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파트 1의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매너와 에티켓, 비즈니스 응대, 전화 응대 매너, 글로벌 매너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2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